네, 정부가 15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했는데요. 3월부터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한 새 거리 두기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율 방역이 지켜져야 모두의 안전과 경제 활동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번 시간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방역 정책과 관련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는데요. 이를 두고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설 연휴 이후 1, 2주 정도 감염 확산세를 살펴보고 완화했으면 하는데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최근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정도로 높아져 있는 상태고 설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이나 가족, 친지, 지인 모임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확산세의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를 늦출 수가 없고 자칫 지난 12월처럼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잘 지키시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시면 빨리 검사를 받으시고 확진되시면 접촉하신 주변 분들께 검사를 받도록 알리시고 역학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셔서 감염 전파 규모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시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재확산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는 26일부터 최초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 전후에 주의해야 할 점들도 짚어주실까요? 네, 1분기 우선 접종 대상자는 요양시설 종사자, 65세 이하 입소자, 의료진, 구급대원, 역학조사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방접종 전에는 문진을 통해서 발열이라든가 급성질환 가능성은 없는지, 임신 가능성이나 최근 면역 억제제 치료 같은 것들을 받지 않았는지 성실히 예진에 참여하셔 주셔야 되겠고요. 접종 후에는 면역 항체가 1차 접종 후 2주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2차 접종 후 2주 후에 생기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시는 방역수칙 준수를 좀 철저히 해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시겠고요. 접종 후에는 이상 반응으로 주사 맞은 부위의 통증이라든지 전신적인 발열감, 근육통, 피곤함 이런 것들이 오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경미할 수 있지만 혹시 다른 문제는 아닌지 또 중증 이상 반응은 없는지 성실히 보고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진료를 받는 것들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도 자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속속에 나오면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해외 입국자에게서 주로 검역 단계에서 발견되고 있고 국내 지역사회 감염에서는 아직은 확인되고 있진 않지만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많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견이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 영국 변이는 기존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남아공 변이는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추가 백신 개발이 시작되고 있고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해외 입국자분들의 자가격리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유행을 억제하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방역 기준에 대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동안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방역에 참여하시는 행위 중심으로 방역 기준의 초점이 바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에 책임성은 더욱 높이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과 같은 보다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잘 숙지하시고 실천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